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오후 발생한 건물 외벽 붕괴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공사가 한창이던 광주의 한 고층 아파트의 외벽이 무너졌습니다. 현재까지 한 명이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가설 안전펜스에 차량 20여 대가 매몰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우종훈 기자, 현재 상황 어떤가요? 네, 광주 화정동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는 지금 현재 소방의 브리핑에 한창인 이런 현장들이 있고요. 붕괴된 아파트를 올려다 보겠습니다. 건물 정상부인 34층부터 중간인 23층까지 한쪽 모서리 쪽이 폭격을 맞은 듯 잘려나갔습니다. 지금도 건물에는 계속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가 붕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현재 주변 도로를 통제하고 있고 차량과 보행자 통행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고는 오후 3시 45분쯤 발생했습니다. 기차 굴러간 소리가 나길래 이렇게 오른쪽으로 쳐다보니까 건물이 주저앉아 버리면서 먼지가 나더라고요. 사고 당시 39층 옥상에서 콘크리트를 붓는 타설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래쪽에 있던 건물 일부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건물 잔해는 바로 옆 도로 쪽으로 쏟아졌습니다. 도로변에 있던 컨테이너가 잔해에 맞아 파손됐습니다. 그 안에 있던 2명은 구조됐고 1층에 있던 3명은 자력으로 대피했습니다. 1층에서 공사를 하던 작업자 1명도 잔해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고압전소 또 불꽃을 일으키며 끊어지면서 일대 110세대가 정전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현장에 있었던 인부 5명의 소재가 아직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경찰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 인력이 위시 조회를 실시한 바 지금 위치가 기지국이 다 주변 쪽으로 지금 현재 뜨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은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벌이고 있고 경찰은 평소 민원이 잦았다는 내용을 토대로 붕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에서는 재건축 건물이 무너져 사상자 17명이 발생했는데 당시 시공사였던 HDC 현대산업개발이 또 대형 사고를 내면서 거센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고 배은심 여사가 음력 생일인 오늘 영면에 들었습니다. 200명 남짓한 추모객들은 배 여사의 뜻이었던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다짐하며 고인이 가는 길을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한열 열사의 영정사진 옆에 고 배은심 여사의 영정이 놓입니다. 음력으로 생일, 배 여사는 평생 목 놓아 불렀던 아들이 있는 곳과 1km 떨어진 곳에 안장됐습니다. 아니라 엄마가 아버지 옆으로 가셨어. 1987년 6월 넷째 아들 이한열 열사가 경찰이 쏜 체류탄에 맞아 숨진 뒤 배은심 여사는 민주화 투사가 됐습니다. 아들을 떠나보내고 한 달 뒤 민주화 실천 가족운동 협의회 활동을 시작해 13년 동안 회장을 지내며 연대가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들을 뵙고 보니 수많은 분들의 마음과 기억 속에 너무나도 크게 만인의 어머니로 자리 잡고 있었음을. 사회장으로 치러진 배은심 여사 노제에 참석한 200명 남짓 추모객은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현장 추모객과 3천여 명의 장례위원들은 지난달까지도 시위를 이어가며 배 여사가 생전 염원했던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다짐했습니다. 우리 민주가족 여러분들도 천박에 오셔서 유공자법이 제정될 때까지 열심히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동구는 유족들과 함께 배은심 여사와 이한열 열사가 살았던 자택을 추모관으로 조성할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가시밭 같은 민주의 길을 걸어왔던 배은심 여사. 아들 이한열 열사와 함께 영면에 들게 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아파트 위탁 관리업체의 보험료 부당징수 의혹을 제기한 광주 MBC의 보도와 관련해 정의당 광주시당이 시민들의 추가 제보를 받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직원 보험료 부당 청구 등 아파트 위탁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민들의 공익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주 위탁관리회사의 부정 의혹에 대한 주민 성토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대통령 선거와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경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상황실을 열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시경과 5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개소하고 24시간 대응 체계를 갖춰 선거 경쟁이 본격화되는 시기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1일까지 선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도 강화됩니다.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째 세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최근 들어 확산세가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병원과 학교, 복지시설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감염이 발생하고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도 상당수여서 확산 차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의 오늘 코로나 확진자는 105명. 어제 176명으로 하루 최다 확진자를 기록한 데 이어서 사흘 연속으로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의 경우 최근 들어서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 추세인데 광주 전남만 유독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우선 요양병원과 의료기관, 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계층이 있는 고위험 시설에서 연쇄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측면이 큽니다. 방역당국이 이들 시설에 대해서 PCR 검사를 강화하는 등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하기로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내 자신과 내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이번 결정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백신 미접종자가 많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도 원인의 하나입니다. 또한 전파 속도가 빠르고 잠복기가 짧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것도 이유로 꼽힙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경우 광주는 최근 일주일 사이에 전체의 40%가 확인됐고 목포와 무안 등 전남 서남권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감염 속도가 저희가 역학조사를 하는 중에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광주에서 의심 증상이나 확진자와 접촉으로 검사를 받은 사람도 최근 12,000여 명 안팎. 지난주 8, 9천 명에 비해서 30% 이상 늘어나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시민 일상의 고충과 불편도 커지고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인 발생에 갈수록 맹위를 떨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까지. 확산세 차단에 주력하는 방역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기여도를 오는 지방선거 공천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져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전략기획위원장인 강훈식 의원은 지방선거 공천 룰인 기여도 평가를 대선 기여도 평가로 전면 개편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역 선출직 공직자 등 출마 예정자들은 중앙당의 평가 기준과 반영 정도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광주교육 대전환 혁신포럼이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혁신포럼은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교육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 광주교육의 대전환을 위한 교육 공동체의 지혜를 모으기 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또 지속적인 정책 토론회와 시민 정책 발굴, 정책 제안 등의 활동을 통해 광주교육의 미래를 설계하는 역할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지역 보육 환경에 격차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남 여성가족재단이 발간한 보육 서비스 현황과 지원 개선 방안 보고서를 보면 전남 197개 읍면동 가운데 32%인 95개 읍면동에는 어린이집이 없고 6개 지역은 유치원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여성가족재단은 교사대 아동 비율을 줄이고 공공보육 확대, 취약보육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관리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차단을 위해 2월 말까지 겨울 철새에 의해 광범위하게 오염된 지역에 대한 잔존 바이러스 제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잔존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 시군과 농협의 소독 장비를 총동원해 가금 농장에 인접한 소하천과 저수지 주변 도로, 농장 진입로를 매일 소독할 방침입니다. 올겨울 들어 전남 9건, 충북 4건, 충남 3건 등 전국적으로 20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신안과 보성, 순천의 갯벌을 글로벌 관광상품으로 판매해 청정 전남의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